단돈 2,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피부를 편안하게 가꾸는 방법을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비싼 시술이나 화장품 이야기 대신 냉장고와 부엌에서 시작하는 관리법입니다. 먼저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피부가 달라지는 사람은 특별히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매일 같은 방식으로 피부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 하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거울을 보는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에서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규칙을 정리해드리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계절별 보습, 루틴과 기미 관리 습관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칙칙하고 푸석해서 놀란 적 있으시죠? 사진 찍기 싫고 웃을 때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아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피부가 이랬어.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나이라도 피부 상태가 크게 갈립니다. 차이는 유전보다도 생활 습관에서 더 자주 만들어집니다. 특히 피부가 건조해졌을 때 대처하는 방식,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 세안 습관, 그리고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자극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피부 표정을 바꿉니다. 오늘의 핵심은 피부 장벽입니다. 피부 장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 표면을 감싸는 보호막입니다. 이 보호막이 튼튼하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외부 자극이 덜 들어옵니다. 반대로 장벽이 약해지면 얼굴이 쉽게 당기고 붉어지고 각질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피부가 거칠어지면서 빛을 반사하지 못해 칙칙해 보입니다. 어르신 피부가 갑자기 푸석해지고 화장이 뜨는 이유는 대개 장벽이 얇아져서입니다. 장벽이 약해지는 대표 원인은 뜨거운 물, 세안, 과한 각질 제거, 잦은 클렌징, 비누로 반복 세정, 그리고 건조한 실내 공기입니다. 좋은 크림을 발라도 금방 당긴다면 장벽이 구멍난 우산처럼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장벽을 되살리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 발효의 힘이 등장합니다. 발효는 좋은 균이 재료를 부드럽고 작게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과 펩타이드 같은 성분은 피부를 자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피부가 편안하게 정돈되도록 돕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피부도 비교적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니니 안전수칙은 뒤에서 꼭 확인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쉬운 발효 재료가 바로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가격도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요거트에는 젖산이 들어있어 묵은 각질을 아주 부드럽게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유산균 발효 과정에서 생긴 성분들이 피부 표면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이 들어간 요거트는 피부에 끈적임과 자극을 남길 수 있으니 무가당 플레인을 권합니다. 이제부터는 세 가지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각각 목적이 다릅니다. 첫째는 건조함과 탄력 저하, 둘째는 칙칙함과 기미, 셋째는 처짐과 늘어진 느낌입니다. 한 가지를 계속 쓰면 피부가 지치거나 예민해질 수 있으니 순환 루틴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아보카도, 요거트,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조합의 목표는 장벽 보수와 윤기 회복입니다. 아보카도는 기름기가 많은 과일이라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지만 피부에 얇게 쓰면 오히려 마른 벽에 기름칠하듯 건조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아보카도의 지질 성분과 비타민, 그리고 요거트의 부드러운 정리 능력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를 포크로 으깨서 한 덩이의 반 정도 준비합니다. 여기에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큰 술로 2번 넣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3-4방울만 떨어뜨립니다. 많이 넣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고 과하면 모공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섞을 때는 금속 숟가락보다 나무나 실리콘이 좋습니다. 산 성분이 닿을 때 금속과 반응하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입니다. 바르는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고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눌러서 물기만 남깁니다. 피부가 살짝 촉촉할 때 팩을 올리면 훨씬 부드럽게 발립니다.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고
특히 뺨 이마 턱 라인처럼 건조한 곳은 조금 두껍게 올립니다. 목까지 얇게 펴 바르면 도움이 됩니다. 그 상태로 20분 정도 편하게 쉬세요. 그동안 TV를 보셔도 좋고 조용히 눈을 감고 쉬어도 좋습니다. 시간이 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절대 박박 문지르지 마세요. 손바닥으로 물을 얹듯이 헹구는 느낌이 좋습니다. 팩 뒤에는 수분을 잠그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토너나 미스트를 가볍게 올리고 평소 쓰는 보습 크림을 바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아주 얇게 덧바르는 것입니다. 두껍게 바르면 답답하고 트러블이 날 수 있으니 정말 얇게 막만 씌운다는 느낌으로 바르세요. 이 조합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 적당합니다. 두 번째 조합은 쌀뜨물 요거트 밀가루입니다. 목표는 피부톤 정돈과 칙칙함 완화입니다. 쌀뜨물은 예전부터 피부 관리에 쓰였지만 아무 쌀물이나 쓰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씻은 물은 먼지나 이물질이 있을 수 있어 버리고 두 번째 헹군 물을 받으세요. 그 물을 그대로 쓰지 말고 30분 정도 두었다가 위에 맑은 부분만 사용합니다. 아래에 가라앉은 전분이 많으면 피부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재료는 쌀뜨물 큰술, 3번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큰술, 2번 밀가루는 티스푼으로 1번만 넣습니다. 밀가루는 점도를 잡아주는 역할이라 너무 많이 넣으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섞어서 꿀 정도의 농도로 만들고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이 조합은 햇빛과 만나면 예민한 분들은 붉어질 수 있으니 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안 후 얇게 바르고 김이나 잡티가 있는 부위는 조금 더 두껍게 올립니다. 15분에서 20분 뒤에 미지근한 물로 아주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팩을 한 날은 보습을 평소보다 더 꼼꼼히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합은 일주일에 2번 정도부터 시작하고 피부가 편안하면 2번에서 3번 사이로 조절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달걀 흰자 요거트입니다. 목표는 즉각적인 당김감으로 라인을 정돈하고 모공 주변이 정리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달걀 흰자는 마르면 피부가 당기면서 표면이 팽팽해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 자체가 영구적인 리프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붓기나 처짐으로 흐트러진 인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달걀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있으니 반드시 패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달걀 1개에서 흰자만 분리하고 거품기로 살짝만 풀어줍니다. 거품을 과하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요거트를 큰술 1번 반 넣고 부드럽게 섞습니다. 세안 후 얼굴에 얇게 펴 바르고 눈과 입가처럼 얇은 부위는 피해서 올립니다. 당김이 느껴질 수 있는데 심하게 따갑거나 화끈하면 즉시 씻어내세요. 15분 정도 뒤에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보습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조합은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만 권합니다. 이제 3가지를 어떻게 돌려 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순환합니다. 첫째 주에는 아보카도 요거트 팩으로 장벽을 집중 회복합니다. 둘째 주에는 쌀뜨물 요거트 팩으로 얼굴빛을 정돈합니다. 셋째 주에는 달걀 흰자 요거트 팩으로 라인을 정리합니다. 넷째 주에는 피부를 쉬게 합니다. 이 주에는 팩을 하지 말고 평소 스킨케어만 단순하게 유지하세요. 피부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빈도는 주에 2번에서 3번이면 충분합니다. 월수금처럼 간격을 두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너무 늦게 하면 씻고 난 뒤 잠들기 바쁠 수 있으니 저녁에 여유 있는 시간대를 정해두세요. 여기서 안전수칙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 재료라고 해서 모두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피부는 사람마다 다르고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은 예민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아주 조금 발라두고 2~3시간 뒤에 붉어짐, 가려움, 따가움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피부가 얇고 홍조가 잘 올라오는 분 또는 피부염이 있는 분은 무리하지 마세요. 세안은 뜨거운 물 금지입니다. 뜨거운 물은 장벽을 더 무너뜨립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끝내고 세안제는 순한 것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각질을 밀거나 스크럽을 하는 날에는 이런 팩을 같이 하지 마세요. 자극이 겹치면 오히려 트러블이 생깁니다. 팩을 하고 난 뒤에는
스킨케어를 이것저것 많이 바르기보다 보습 중심으로 단순하게 하세요. 그리고 팩을 하고 난 날은 술이나 사우나처럼 혈관을 확 확장시키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얼굴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효과를 더 잘 보려면 팩 외에 같이 지켜야 할 생활 수칙도 있습니다. 첫째, 실내 습도를 올리세요. 겨울과 봄철 난방은 피부를 말립니다. 가습기를 쓰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물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하루에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자주 나누어 마시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햇빛은 피부의 가장 큰 적입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밖에 오래 나가실 날은 차단제를 습관처럼 바르세요. 넷째, 잠이 부족하면 피부 회복이 느려집니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만 줄여도 얼굴빛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째, 너무 뜨거운 국물과 매운 음식이 얼굴 홍조를 심하게 만드는 분도 있습니다. 본인 피부가 열에 민감하다면 식습관도 조금 조절해 보세요.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거트는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무가당 플레인이고 향이나 과일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너무 묽으면 흘러내리니 농도가 있는 제품이 편합니다. 아보카도가 없으면 바나나로 대체해도 되나요? 목적이 다릅니다. 바나나는 진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벽 보수 느낌은 아보카도가 더 낫습니다. 쌀뜨물은 냉장 보관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만든 날 바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두면 냄새가 나고 피부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달걀 흰자는 냄새가 싫은데 어떡하죠? 요거트의 산미가 어느 정도 잡아주지만 그래도 불편하면 이 조합은 건너뛰고 다른 두 조합을 돌려도 됩니다. 얼굴이 따갑습니다. 정상인가요? 약간의 당김은 있을 수 있지만 따가움이나 화끈거림은 정상 신호가 아닙니다. 바로 씻어내고 다음부터는 시간을 줄이거나 농도를 약하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핵심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피부를 젊게 보이게 하는 가장 큰 열쇠는 장벽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요거트는 발효 성분으로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정돈하고 조합 재료에 따라 건조 탄력, 칙칙함을 각각 다르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요거트, 올리브 오일은 장벽 회복과 윤기, 쌀뜨물, 요거트, 밀가루는 얼굴빛 정돈, 달걀 흰자, 요거트는 라인 정돈에 초점을 둡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만 꾸준히 하고 자극을 줄이고 보습과 차단을 챙기면 한 달 뒤 거울 속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이번 주에는 한 번만 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2번으로 늘려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피부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본인의 피부 고민을 남겨주세요. 건조함인지 기미인지 탄력인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고민에 맞춘 순서와 재료를 더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거울 속 얼굴에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전적인 사용 팁을 알려드립니다. 재료를 섞는 그릇은 깨끗한 유리나 도자기가 좋고 일회용 종이컵은 향이 배어 있을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바를 때는 손보다 작은 실리콘 브러쉬를 쓰면 얇고 균일하게 바르기 쉽습니다. 손으로 바르실 때는 손을 먼저 씻고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하세요. 작은 상처가 있으면 따가울 수 있습니다. 팩을 바르기 전에 해야 하는 세안 규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안제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얼굴에 닿게 하세요. 둘째, 눈가와 입가에는 세안제를 오래 두지 마세요. 셋째, 샤워하면서 얼굴을 함께 씻는 습관이 있다면 마지막에 미지근한 물로 한 번 더 헹궈 열기를 내려주세요. 얼굴이 달아오른 상태에서 팩을 올리면 따가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팩 시간이 길면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보카도 조합은 20분을 넘기지 말고 쌀뜨물 조합은 20분 이내, 달걀 흰자 조합은 15분 정도가 안전합니다. 타이머를 맞춰두면 편합니다. 팩을 씻어낼 때의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자극이 될 수 있고 뜨거운 물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손으로 느꼈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수건으로 닦을 때는
문지르지 말고 눌러서 물기만 제거하세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잔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팩을 하고 난 뒤 화장품을 어떤 순서로 바르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분을 채우고 막을 씌우는 2단계면 충분합니다. 토너나 에센스처럼 가벼운 수분 제품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크림을 바릅니다. 마지막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바르면 수분 증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피부가 지성이고 모공이 잘 막히는 분이라면 바세린은 생략하거나 양을 더 줄이세요. 피부가 예민한 분을 위한 조절법도 알려드립니다. 요거트가 따갑게 느껴지면 요거트의 양을 줄이고 대신 미지근한 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추세요. 또 팩을 얼굴 전체가 아니라 뺨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기미 부위만 점처럼 올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얼굴 전체를 바르지 말고 작은 범위로 시작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것을 고르면 좋을까요? 요즘은 촉촉한 제형이 많습니다. 건조한 분은 크림처럼 발리는 타입을 고르고 땀이 많은 분은 산뜻한 타입을 고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이 아니라 바르는 습관입니다. 외출 직전에 한번 바르고 끝내기보다 햇빛 아래 오래 있을 때는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도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올 수 있으니 습관을 들이세요. 계절별로 팩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건조가 심하니 아보카도 조합을 조금 더 자주 하고 여름에는 달걀 흰자 조합은 줄이는 편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미세먼지로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우니 쌀뜨물 조합을 할 때 시간을 짧게 하거나 휴식주를 자주 넣으세요. 피부가 편안한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부가 좋아졌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울에서 색만 보지 말고 손등으로 볼을 살짝 만져보세요. 매끄러움이 늘었는지, 화장이 들뜨는 정도가 줄었는지, 세안 후 당김이 줄었는지 3가지를 기록하면 변화가 더 잘 보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 당김 정도를 한 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질 제거를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장벽이 회복되는 시기에 과한 각질 제거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각질은 없애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피부를 지키는 방패의 일부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팩을 만들 때 위생을 꼭 챙기세요. 남은 팩을 다음날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달걀 흰자 조합은 바로 만들고 바로 쓰고 바로 버리세요. 냉장고에 두면 괜찮을 것 같아도 피부는 음식과 다르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팩을 바르는 동안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고 휴대폰도 만지지 마세요. 휴대폰 표면에는 손때가 많습니다. 피부 고민별로 어느 조합을 먼저 시작할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안 후 바로 당기고 각질이 잘 일어나면 아보카도 조합부터 시작하세요. 얼굴이 칙칙하고 기미가 고민이면 쌀뜨물 조합을 저녁에 주에 2번 적용하세요. 모공이 늘어지고 처져 보이는 느낌이 강하면 달걀 흰자 조합을 주에 1번만 가볍게 시작하세요. 단순하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생활 습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부터 박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밤새 피부는 수분이 줄어들어 예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강한 세안을 하면 장벽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고 필요한 분만 순한 세안제를 소량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과 피부의 관계도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단 음식이 많으면 염증이 심해지는 분이 있고 너무 짠 음식은 붓기를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당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팩이 피부 표면을 돕는다면 생활 습관은 피부 속 환경을 돕습니다. 둘 다 같이 가야 결과가 오래갑니다. 피부가 아주 건조한데도 팩이 부담스럽다면 팩 대신 요거트를 물에 살짝 풀어 화장솜에 적신 뒤 뺨에 잠깐 올리는 방식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는 강한 팩이 아니라 진정 팩처럼 가볍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짧게 하고 피부가 편안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가 좋아졌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는 계절과 생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달 단위로 점검하면서 내 피부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당김이 늘면 보습을 올리고 붉어짐이 늘면 자극을 줄이고 칙칙함이 늘면 휴식과 차단을 강화하세요. 이렇게 조절하면 피부는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전적인 사용 팁을 알려드립니다. 재료를 섞는 그릇은 깨끗한 유리나 도자기가 좋고 일회용 종이컵은 향이 배어 있을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바를 때는 손보다 작은 실리콘 브러쉬를 쓰면 얇고 균일하게 바르기 쉽습니다. 손으로 바르실 때는 손을 먼저 씻고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하세요. 작은 상처가 있으면 따가울 수 있습니다. 팩을 바르기 전에 해야 하는 세안 규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안제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얼굴에 닿게 하세요. 둘째, 눈가와 입가에는 세안제를 오래 두지 마세요. 셋째, 샤워하면서 얼굴을 함께 씻는 습관이 있다면 마지막에 미지근한 물로 한 번 더 헹궈 열기를 내려주세요. 얼굴이 달아오른 상태에서 팩을 올리면 따가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팩 시간이 길면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보카도 조합은 20분을 넘기지 말고, 쌀뜨물 조합은 20분 이내, 달걀 흰자 조합은 15분 정도가 안전합니다. 타이머를 맞춰두면 편합니다. 팩을 씻어낼 때의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자극이 될 수 있고 뜨거운 물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손으로 느꼈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수건으로 닦을 때는 문지르지 말고 눌러서 물기만 제거하세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잔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팩을 하고 난 뒤 화장품을 어떤 순서로 바르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분을 채우고 막을 씌우는 2단계면 충분합니다. 토너나 에센스처럼 가벼운 수분 제품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크림을 바릅니다. 마지막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바르면 수분 증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피부가 지성이고 모공이 잘 막히는 분이라면 바세린은 생략하거나 양을 더 줄이세요. 피부가 예민한 분을 위한 조절법도 알려드립니다. 요거트가 따갑게 느껴지면 요거트의 양을 줄이고 대신 미지근한 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추세요. 또 팩을 얼굴 전체가 아니라 뺨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기미 부위만 점처럼 올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얼굴 전체를 바르지 말고 작은 범위로 시작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것을 고르면 좋을까요? 요즘은 촉촉한 제형이 많습니다. 건조한 분은 크림처럼 발리는 타입을 고르고 땀이 많은 분은 산뜻한 타입을 고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이 아니라 바르는 습관입니다. 외출 직전에 한번 바르고 끝내기보다 햇빛 아래 오래 있을 때는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도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올 수 있으니 습관을 들이세요. 계절별로 팩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건조가 심하니 아보카도 조합을 조금 더 자주 하고 여름에는 달걀 흰자 조합은 줄이는 편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미세먼지로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우니 쌀뜨물 조합을 할 때 시간을 짧게 하거나 휴식주를 자주 넣으세요. 피부가 편안한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부가 좋아졌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울에서 색만 보지 말고 손등으로 볼을 살짝 만져보세요. 매끄러움이 늘었는지, 화장이 들뜨는 정도가 줄었는지, 세안 후 당김이 줄었는지 3가지를 기록하면 변화가 더 잘 보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 당김 정도를 한 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질 제거를 더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장벽이 회복되는 시기에 과한 각질 제거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각질은 없애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피부를 지키는 방패의 일부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팩을 만들 때 위생을 꼭 챙기세요. 남은 팩을 다음날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달걀 흰자 조합은 바로 만들고 바로 쓰고 바로 버리세요. 냉장고에 두면 괜찮을 것 같아도 피부는 음식과 다르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팩을 바르는 동안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고 휴대폰도 만지지 마세요. 휴대폰 표면에는 손때가 많습니다. 피부 고민별로 어느 조합을 먼저 시작할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안 후 바로 당기고
각질이 잘 일어나면 아보카도 조합부터 시작하세요. 얼굴이 칙칙하고 기미가 고민이면 쌀뜨물 조합을 저녁에 주에 2번 적용하세요. 모공이 늘어지고 처져 보이는 느낌이 강하면 달걀 흰자 조합을 주에 1번만 가볍게 시작하세요. 단순하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생활 습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부터 박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밤새 피부는 수분이 줄어들어 예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강한 세안을 하면 장벽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고 필요한 분만 순한 세안제를 소량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과 피부의 관계도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단 음식이 많으면 염증이 심해지는 분이 있고 너무 짠 음식은 붓기를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당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팩이 피부 표면을 돕는다면 생활 습관은 피부 속 환경을 돕습니다. 둘 다 같이 가야 결과가 오래갑니다. 피부가 아주 건조한데도 팩이 부담스럽다면 팩 대신 요거트를 물에 살짝 풀어 화장솜에 적신 뒤 뺨에 잠깐 올리는 방식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는 강한 팩이 아니라 진정팩처럼 가볍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짧게 하고 피부가 편안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가 좋아졌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는 계절과 생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달 단위로 점검하면서 내 피부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당김이 늘면 보습을 올리고 붉어짐이 늘면 자극을 줄이고 칙칙함이 늘면 휴식과 차단을 강화하세요. 이렇게 조절하면 피부는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전적인 사용 팁을 알려드립니다. 재료를 섞는 그릇은 깨끗한 유리나 도자기가 좋고 일회용 종이컵은 향이 배어 있을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바를 때는 손보다 작은 실리콘 브러쉬를 쓰면 얇고 균일하게 바르기 쉽습니다. 손으로 바르실 때는 손을 먼저 씻고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하세요. 작은 상처가 있으면 따가울 수 있습니다. 팩을 바르기 전에 해야 하는 세안 규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안제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얼굴에 닿게 하세요. 둘째, 눈가와 입가에는 세안제를 오래 두지 마세요. 셋째, 샤워하면서 얼굴을 함께 씻는 습관이 있다면 마지막에 미지근한 물로 한 번 더 헹궈 열기를 내려주세요. 얼굴이 달아오른 상태에서 팩을 올리면 따가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팩 시간이 길면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보카도 조합은 20분을 넘기지 말고 쌀뜨물 조합은 20분 이내, 달걀 흰자 조합은 15분 정도가 안전합니다. 타이머를 맞춰두면 편합니다. 팩을 씻어낼 때의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자극이 될 수 있고 뜨거운 물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손으로 느꼈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수건으로 닦을 때는 문지르지 말고 눌러서 물기만 제거하세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잔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팩을 하고 난 뒤 화장품을 어떤 순서로 바르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분을 채우고 막을 씌우는 2단계면 충분합니다. 토너나 에센스처럼 가벼운 수분 제품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크림을 바릅니다. 마지막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바르면 수분 증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피부가 지성이고 모공이 잘 막히는 분이라면 바세린은 생략하거나 양을 더 줄이세요. 피부가 예민한 분을 위한 조절법도 알려드립니다. 요거트가 따갑게 느껴지면 요거트의 양을 줄이고 대신 미지근한 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추세요. 또 팩을 얼굴 전체가 아니라 뺨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기미 부위만 점처럼 올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얼굴 전체를 바르지 말고 작은 범위로 시작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것을 고르면 좋을까요? 요즘은 촉촉한 제형이 많습니다. 건조한 분은 크림처럼 발리는 타입을 고르고 땀이 많은 분은 산뜻한 타입을 고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이 아니라 바르는 습관입니다. 외출 직전에 한번 바르고 끝내기보다 햇빛 아래 오래 있을 때는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도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올 수 있으니
습관을 들이세요. 계절별로 팩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건조가 심하니 아보카도 조합을 조금 더 자주 하고, 여름에는 달걀 흰자 조합은 줄이는 편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미세먼지로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우니 쌀뜨물 조합을 할 때 시간을 짧게 하거나 휴식주를 자주 넣으세요. 피부가 편안한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부가 좋아졌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울에서 색만 보지 말고 손등으로 볼을 살짝 만져보세요. 매끄러움이 늘었는지, 화장이 들뜨는 정도가 줄었는지, 세안 후 당김이 줄었는지 세 가지를 기록하면 변화가 더 잘 보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 당김 정도를 한 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질 제거를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장벽이 회복되는 시기에 과한 각질 제거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각질은 없애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피부를 지키는 방패의 일부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팩을 만들 때 위생을 꼭 챙기세요. 남은 팩을 다음날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달걀 흰자 조합은 바로 만들고 바로 쓰고 바로 버리세요. 냉장고에 두면 괜찮을 것 같아도 피부는 음식과 다르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팩을 바르는 동안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고 휴대폰도 만지지 마세요. 휴대폰 표면에는 손때가 많습니다. 피부 고민별로 어느 조합을 먼저 시작할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안 후 바로 당기고 각질이 잘 일어나면 아보카도 조합부터 시작하세요. 얼굴이 칙칙하고 기미가 고민이면 쌀뜨물 조합을 저녁에 주에 2번 적용하세요. 모공이 늘어지고 처져 보이는 느낌이 강하면 달걀 흰자 조합을 주에 1번만 가볍게 시작하세요. 단순하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생활 습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부터 박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밤새 피부는 수분이 줄어들어 예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강한 세안을 하면 장벽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고 필요한 분만 순한 세안제를 소량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과 피부의 관계도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단 음식이 많으면 염증이 심해지는 분이 있고 너무 짠 음식은 붓기를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당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팩이 피부 표면을 돕는다면 생활 습관은 피부 속 환경을 돕습니다. 둘 다 같이 가야 결과가 오래갑니다. 피부가 아주 건조한데도 팩이 부담스럽다면 팩 대신 요거트를 물에 살짝 풀어 화장솜에 적신 뒤 뺨에 잠깐 올리는 방식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는 강한 팩이 아니라 진정 팩처럼 가볍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짧게 하고 피부가 편안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가 좋아졌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는 계절과 생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달 단위로 점검하면서 내 피부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당김이 늘면 보습을 올리고 붉어짐이 늘면 자극을 줄이고 칙칙함이 늘면 휴식과 차단을 강화하세요. 이렇게 조절하면 피부는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전적인 사용 팁을 알려드립니다. 재료를 섞는 그릇은 깨끗한 유리나 도자기가 좋고 일회용 종이컵은 향이 배어 있을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바를 때는 손보다 작은 실리콘 브러쉬를 쓰면 얇고 균일하게 바르기 쉽습니다. 손으로 바르실 때는 손을 먼저 씻고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하세요. 작은 상처가 있으면 따가울 수 있습니다. 팩을 바르기 전에 해야 하는 세안 규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안제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얼굴에 닿게 하세요. 둘째, 눈가와 입가에는 세안제를 오래 두지 마세요. 셋째, 샤워하면서 얼굴을 함께 씻는 습관이 있다면 마지막에 미지근한 물로 한 번 더 헹궈 열기를 내려주세요. 얼굴이 달아오른 상태에서 팩을 올리면 따가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팩 시간이 길면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보카도 조합은 20분을 넘기지 말고 쌀뜨물 조합은 20분 이내, 달걀 흰자 조합은 15분 정도가 안전합니다. 타이머를 맞춰두면 편합니다. 팩을 씻어낼 때의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자극이 될 수 있고 뜨거운 물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손으로 느꼈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수건으로 닦을 때는 문지르지 말고 눌러서 물기만 제거하세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잔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팩을 하고 난 뒤 화장품을 어떤 순서로 바르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분을 채우고 막을 씌우는 2단계면 충분합니다. 토너나 에센스처럼 가벼운 수분 제품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크림을 바릅니다. 마지막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바르면 수분 증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피부가 지성이고 모공이 잘 막히는 분이라면 바세린은 생략하거나 양을 더 줄이세요. 피부가 예민한 분을 위한 조절법도 알려드립니다. 요거트가 따갑게 느껴지면 요거트의 양을 줄이고 대신 미지근한 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추세요. 또 팩을 얼굴 전체가 아니라 뺨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기미 부위만 점처럼 올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얼굴 전체를 바르지 말고 작은 범위로 시작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것을 고르면 좋을까요? 요즘은 촉촉한 제형이 많습니다. 건조한 분은 크림처럼 발리는 타입을 고르고 땀이 많은 분은 산뜻한 타입을 고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이 아니라 바르는 습관입니다. 외출 직전에 한번 바르고 끝내기보다 햇빛 아래 오래 있을 때는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도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올 수 있으니 습관을 들이세요. 계절별로 팩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건조가 심하니 아보카도 조합을 조금 더 자주 하고 여름에는 달걀 흰자 조합은 줄이는 편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미세먼지로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우니 쌀뜨물 조합을 할 때 시간을 짧게 하거나 휴식주를 자주 넣으세요. 피부가 편안한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부가 좋아졌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울에서 색만 보지 말고 손등으로 볼을 살짝 만져보세요. 매끄러움이 늘었는지, 화장이 들뜨는 정도가 줄었는지, 세안 후 당김이 줄었는지 3가지를 기록하면 변화가 더 잘 보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 당김 정도를 한 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질 제거를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장벽이 회복되는 시기에 과한 각질 제거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각질은 없애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피부를 지키는 방패의 일부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팩을 만들 때 위생을 꼭 챙기세요. 남은 팩을 다음날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달걀 흰자 조합은 바로 만들고 바로 쓰고 바로 버리세요. 냉장고에 두면 괜찮을 것 같아도 피부는 음식과 다르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팩을 바르는 동안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고 휴대폰도 만지지 마세요. 휴대폰 표면에는 손때가 많습니다. 피부 고민별로 어느 조합을 먼저 시작할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안 후 바로 당기고 각질이 잘 일어나면 아보카도 조합부터 시작하세요. 얼굴이 칙칙하고 기미가 고민이면 쌀뜨물 조합을 저녁에 주에 2번 적용하세요. 모공이 늘어지고 처져 보이는 느낌이 강하면 달걀 흰자 조합을 주에 1번만 가볍게 시작하세요. 단순하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생활 습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부터 박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밤새 피부는 수분이 줄어들어 예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강한 세안을 하면 장벽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고 필요한 분만 순한 세안제를 소량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과 피부의 관계도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단 음식이 많으면 염증이 심해지는 분이 있고 너무 짠 음식은 붓기를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당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팩이 피부 표면을 돕는다면 생활 습관은 피부 속 환경을 돕습니다. 둘 다 같이 가야 결과가 오래갑니다. 피부가 아주 건조한데도 팩이 부담스럽다면 팩 대신 요거트를 물에 살짝 풀어 화장솜에 적신 뒤 뺨에 잠깐 올리는 방식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는 강한 팩이 아니라 진정팩처럼 가볍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짧게 하고 피부가 편안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가 좋아졌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는 계절과 생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달 단위로 점검하면서 내 피부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당김이 늘면 보습을 올리고, 붉어짐이 늘면 자극을 줄이고, 칙칙함이 늘면 휴식과 차단을 강화하세요. 이렇게 조절하면 피부는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전적인 사용 팁을 알려드립니다. 재료를 섞는 그릇은 깨끗한 유리나 도자기가 좋고, 일회용 종이컵은 향이 배어 있을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바를 때는 손보다 작은 실리콘 브러쉬를 쓰면 얇고 균일하게 바르기 쉽습니다. 손으로 바르실 때는 손을 먼저 씻고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하세요. 작은 상처가 있으면 따가울 수 있습니다. 팩을 바르기 전에 해야 하는 세안 규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안제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얼굴에 닿게 하세요. 둘째, 눈가와 입가에는 세안제를 오래 두지 마세요. 셋째, 샤워하면서 얼굴을 함께 씻는 습관이 있다면 마지막에 미지근한 물로 한 번 더 헹궈 열기를 내려주세요. 얼굴이 달아오른 상태에서 팩을 올리면 따가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팩 시간이 길면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보카도 조합은 20분을 넘기지 말고, 쌀뜨물 조합은 20분 이내, 달걀 흰자 조합은 15분 정도가 안전합니다. 타이머를 맞춰두면 편합니다. 팩을 씻어낼 때의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자극이 될 수 있고, 뜨거운 물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손으로 느꼈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수건으로 닦을 때는 문지르지 말고 눌러서 물기만 제거하세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잔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팩을 하고 난 뒤 화장품을 어떤 순서로 바르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분을 채우고 막을 씌우는 2단계면 충분합니다. 토너나 에센스처럼 가벼운 수분 제품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크림을 바릅니다. 마지막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바르면 수분 증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피부가 지성이고 모공이 잘 막히는 분이라면 바세린은 생략하거나 양을 더 줄이세요. 피부가 예민한 분을 위한 조절법도 알려드립니다. 요거트가 따갑게 느껴지면 요거트의 양을 줄이고 대신 미지근한 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추세요. 또 팩을 얼굴 전체가 아니라 뺨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기미 부위만 점처럼 올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얼굴 전체를 바르지 말고 작은 범위로 시작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것을 고르면 좋을까요? 요즘은 촉촉한 제형이 많습니다. 건조한 분은 크림처럼 발리는 타입을 고르고, 땀이 많은 분은 산뜻한 타입을 고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이 아니라 바르는 습관입니다. 외출 직전에 한번 바르고 끝내기보다 햇빛 아래 오래 있을 때는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도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올 수 있으니 습관을 들이세요. 계절별로 팩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건조가 심하니 아보카도 조합을 조금 더 자주 하고, 여름에는 달걀 흰자 조합은 줄이는 편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미세먼지로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우니 쌀뜨물 조합을 할 때 시간을 짧게 하거나 휴식주를 자주 넣으세요. 피부가 편안한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부가 좋아졌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울에서 색만 보지 말고 손등으로 볼을 살짝 만져보세요. 매끄러움이 늘었는지, 화장이 들뜨는 정도가 줄었는지, 세안 후 당김이 줄었는지 3가지를 기록하면 변화가 더 잘 보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 당김 정도를 한 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질 제거를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장벽이 회복되는 시기에 과한 각질 제거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각질은 없애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피부를 지키는 방패의 일부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팩을 만들 때 위생을 꼭 챙기세요. 남은 팩을 다음날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달걀 흰자 조합은 바로 만들고 바로 쓰고 바로 버리세요. 냉장고에 두면 괜찮을 것 같아도 피부는 음식과 다르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팩을 바르는 동안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고 휴대폰도 만지지 마세요. 휴대폰 표면에는 손때가 많습니다. 피부 고민별로 어느 조합을 먼저 시작할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안 후 바로 당기고 각질이 잘 일어나면 아보카도 조합부터 시작하세요. 얼굴이 칙칙하고 기미가 고민이면 쌀뜨물 조합을 저녁에 주에 2번 적용하세요. 모공이 늘어지고 처져 보이는 느낌이 강하면 달걀 흰자 조합을 주에 1번만 가볍게 시작하세요. 단순하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생활 습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부터 박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밤새 피부는 수분이 줄어들어 예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강한 세안을 하면 장벽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고 필요한 분만 순한 세안제를 소량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과 피부의 관계도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단 음식이 많으면 염증이 심해지는 분이 있고 너무 짠 음식은 붓기를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당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팩이 피부 표면을 돕는다면 생활 습관은 피부 속 환경을 돕습니다. 둘 다 같이 가야 결과가 오래갑니다. 피부가 아주 건조한데도 팩이 부담스럽다면 팩 대신 요거트를 물에 살짝 풀어 화장솜에 적신 뒤 뺨에 잠깐 올리는 방식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는 강한 팩이 아니라 진정 팩처럼 가볍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짧게 하고 피부가 편안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가 좋아졌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는 계절과 생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달 단위로 점검하면서 내 피부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당김이 늘면 보습을 올리고 붉어짐이 늘면 자극을 줄이고 칙칙함이 늘면 휴식과 차단을 강화하세요. 이렇게 조절하면 피부는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전적인 사용 팁을 알려드립니다. 재료를 섞는 그릇은 깨끗한 유리나 도자기가 좋고 일회용 종이컵은 향이 배어 있을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바를 때는 손보다 작은 실리콘 브러쉬를 쓰면 얇고 균일하게 바르기 쉽습니다. 손으로 바르실 때는 손을 먼저 씻고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하세요. 작은 상처가 있으면 따가울 수 있습니다. 팩을 바르기 전에 해야 하는 세안 규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안제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얼굴에 닿게 하세요. 둘째, 눈가와 입가에는 세안제를 오래 두지 마세요. 셋째, 샤워하면서 얼굴을 함께 씻는 습관이 있다면 마지막에 미지근한 물로 한 번 더 헹궈 열기를 내려주세요. 얼굴이 달아오른 상태에서 팩을 올리면 따가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팩 시간이 길면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보카도 조합은 20분을 넘기지 말고 쌀뜨물 조합은 20분 이내, 달걀 흰자 조합은 15분 정도가 안전합니다. 타이머를 맞춰두면 편합니다. 팩을 씻어낼 때의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자극이 될 수 있고 뜨거운 물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손으로 느꼈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수건으로 닦을 때는 문지르지 말고 눌러서 물기만 제거하세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잔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팩을 하고 난 뒤 화장품을 어떤 순서로 바르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분을 채우고 막을 씌우는 2단계면 충분합니다. 토너나 에센스처럼 가벼운 수분 제품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크림을 바릅니다. 마지막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바르면 수분 증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피부가 지성이고 모공이 잘 막히는 분이라면 바세린은 생략하거나 양을 더 줄이세요. 피부가 예민한 분을 위한 조절법도 알려드립니다. 요거트가 따갑게 느껴지면 요거트의 양을 줄이고 대신 미지근한 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추세요. 또 팩을 얼굴 전체가 아니라 뺨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기미 부위만 점처럼 올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얼굴 전체를 바르지 말고 작은 범위로 시작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것을 고르면 좋을까요? 요즘은 촉촉한 제형이 많습니다. 건조한 분은 크림처럼 발리는 타입을 고르고 땀이 많은 분은
산뜻한 타입을 고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이 아니라 바르는 습관입니다. 외출 직전에 한번 바르고 끝내기보다 햇빛 아래 오래 있을 때는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도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올 수 있으니 습관을 들이세요. 계절별로 팩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건조가 심하니 아보카도 조합을 조금 더 자주 하고, 여름에는 달걀 흰자 조합은 줄이는 편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미세먼지로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우니 쌀뜨물 조합을 할 때 시간을 짧게 하거나 휴식주를 자주 넣으세요. 피부가 편안한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부가 좋아졌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울에서 색만 보지 말고 손등으로 볼을 살짝 만져보세요. 매끄러움이 늘었는지, 화장이 들뜨는 정도가 줄었는지, 세안 후 당김이 줄었는지 세 가지를 기록하면 변화가 더 잘 보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 당김 정도를 한 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질 제거를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장벽이 회복되는 시기에 과한 각질 제거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각질은 없애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피부를 지키는 방패의 일부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팩을 만들 때 위생을 꼭 챙기세요. 남은 팩을 다음날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달걀 흰자 조합은 바로 만들고 바로 쓰고 바로 버리세요. 냉장고에 두면 괜찮을 것 같아도 피부는 음식과 다르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팩을 바르는 동안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고 휴대폰도 만지지 마세요. 휴대폰 표면에는 손때가 많습니다. 피부 고민별로 어느 조합을 먼저 시작할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안 후 바로 당기고 각질이 잘 일어나면 아보카도 조합부터 시작하세요. 얼굴이 칙칙하고 기미가 고민이면 쌀뜨물 조합을 저녁에 주에 2번 적용하세요. 모공이 늘어지고 처져 보이는 느낌이 강하면 달걀 흰자 조합을 주에 한 번만 가볍게 시작하세요. 단순하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생활 습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부터 팍팍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밤새 피부는 수분이 줄어들어 예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강한 세안을 하면 장벽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고 필요한 분만 순한 세안제를 소량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과 피부의 관계도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단 음식이 많으면 염증이 심해지는 분이 있고, 너무 짠 음식은 붓기를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당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팩이 피부 표면을 돕는다면 생활 습관은 피부 속 환경을 돕습니다. 둘 다 같이 가야 결과가 오래갑니다. 피부가 아주 건조한데도 팩이 부담스럽다면 팩 대신 요거트를 물에 살짝 풀어 화장솜에 적신 뒤 뺨에 잠깐 올리는 방식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는 강한 팩이 아니라 진정 팩처럼 가볍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짧게 하고 피부가 편안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가 좋아졌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는 계절과 생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달 단위로 점검하면서 내 피부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당김이 늘면 보습을 올리고, 붉어짐이 늘면 자극을 줄이고, 칙칙함이 늘면 휴식과 차단을 강화하세요. 이렇게 조절하면 피부는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전적인 사용 팁을 알려드립니다. 재료를 섞는 그릇은 깨끗한 유리나 도자기가 좋고, 일회용 종이컵은 향이 배어 있을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바를 때는 손보다 작은 실리콘 브러쉬를 쓰면 얇고 균일하게 바르기 쉽습니다. 손으로 바르실 때는 손을 먼저 씻고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하세요. 작은 상처가 있으면 따가울 수 있습니다. 팩을 바르기 전에 해야 하는 세안 규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안제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얼굴에 닿게 하세요. 둘째, 눈가와 입가에는 세안제를 오래 두지 마세요. 셋째, 샤워하면서 얼굴을 함께 씻는 습관이 있다면 마지막에 미지근한 물로 한 번 더 헹궈 열기를 내려주세요. 얼굴이 달아오른 상태에서 팩을 올리면 따가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팩 시간이 길면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보카도 조합은 20분을 넘기지 말고, 쌀뜨물 조합은 20분 이내, 달걀 흰자 조합은 15분 정도가 안전합니다. 타이머를 맞춰두면 편합니다. 팩을 씻어낼 때의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자극이 될 수 있고 뜨거운 물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손으로 느꼈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수건으로 닦을 때는 문지르지 말고 눌러서 물기만 제거하세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잔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팩을 하고 난 뒤 화장품을 어떤 순서로 바르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분을 채우고 막을 씌우는 2단계면 충분합니다. 토너나 에센스처럼 가벼운 수분 제품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크림을 바릅니다. 마지막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바르면 수분 증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피부가 지성이고 모공이 잘 막히는 분이라면 바세린은 생략하거나 양을 더 줄이세요. 피부가 예민한 분을 위한 조절법도 알려드립니다. 요거트가 따갑게 느껴지면 요거트의 양을 줄이고 대신 미지근한 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추세요. 또 팩을 얼굴 전체가 아니라 뺨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기미 부위만 점처럼 올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얼굴 전체를 바르지 말고 작은 범위로 시작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것을 고르면 좋을까요? 요즘은 촉촉한 제형이 많습니다. 건조한 분은 크림처럼 발리는 타입을 고르고 땀이 많은 분은 산뜻한 타입을 고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이 아니라 바르는 습관입니다. 외출 직전에 한번 바르고 끝내기보다 햇빛 아래 오래 있을 때는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도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올 수 있으니 습관을 들이세요. 계절별로 팩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건조가 심하니 아보카도 조합을 조금 더 자주 하고 여름에는 달걀 흰자 조합은 줄이는 편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미세먼지로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우니 쌀뜨물 조합을 할 때 시간을 짧게 하거나 휴식주를 자주 넣으세요. 피부가 편안한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부가 좋아졌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울에서 색만 보지 말고 손등으로 볼을 살짝 만져보세요. 매끄러움이 늘었는지, 화장이 들뜨는 정도가 줄었는지, 세안 후 당김이 줄었는지 3가지를 기록하면 변화가 더 잘 보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 당김 정도를 한 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질 제거를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장벽이 회복되는 시기에 과한 각질 제거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각질은 없애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피부를 지키는 방패의 일부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팩을 만들 때 위생을 꼭 챙기세요. 남은 팩을 다음날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달걀 흰자 조합은 바로 만들고 바로 쓰고 바로 버리세요. 냉장고에 두면 괜찮을 것 같아도 피부는 음식과 다르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팩을 바르는 동안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고 휴대폰도 만지지 마세요. 휴대폰 표면에는 손때가 많습니다. 피부 고민별로 어느 조합을 먼저 시작할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안 후 바로 당기고 각질이 잘 일어나면 아보카도 조합부터 시작하세요. 얼굴이 칙칙하고 기미가 고민이면 쌀뜨물 조합을 저녁에 주에 2번 적용하세요. 모공이 늘어지고 처져 보이는 느낌이 강하면 달걀 흰자 조합을 주에 1번만 가볍게 시작하세요. 단순하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생활 습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부터 박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밤새 피부는 수분이 줄어들어 예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강한 세안을 하면 장벽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고 필요한 분만 순한 세안제를 소량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과 피부의 관계도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단 음식이 많으면 염증이 심해지는 분이 있고 너무 짠 음식은 붓기를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당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팩이 피부 표면을 돕는다면 생활 습관은 피부 속 환경을 돕습니다. 둘 다 같이 가야 결과가 오래갑니다. 피부가 아주 건조한데도 팩이 부담스럽다면 팩 대신 요거트를 물에 살짝 풀어
화장솜에 적신 뒤 뺨에 잠깐 올리는 방식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는 강한 팩이 아니라 진정팩처럼 가볍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짧게 하고 피부가 편안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가 좋아졌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는 계절과 생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달 단위로 점검하면서 내 피부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당김이 늘면 보습을 올리고 붉어짐이 늘면 자극을 줄이고 칙칙함이 늘면 휴식과 차단을 강화하세요. 이렇게 조절하면 피부는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전적인 사용 팁을 알려드립니다. 재료를 섞는 그릇은 깨끗한 유리나 도자기가 좋고 일회용 종이컵은 향이 배어 있을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바를 때는 손보다 작은 실리콘 브러쉬를 쓰면 얇고 균일하게 바르기 쉽습니다. 손으로 바르실 때는 손을 먼저 씻고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하세요. 작은 상처가 있으면 따가울 수 있습니다. 팩을 바르기 전에 해야 하는 세안 규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안제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얼굴에 닿게 하세요. 둘째, 눈가와 입가에는 세안제를 오래 두지 마세요. 셋째, 샤워하면서 얼굴을 함께 씻는 습관이 있다면 마지막에 미지근한 물로 한 번 더 헹궈 열기를 내려주세요. 얼굴이 달아오른 상태에서 팩을 올리면 따가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팩 시간이 길면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보카도 조합은 20분을 넘기지 말고, 쌀뜨물 조합은 20분 이내, 달걀 흰자 조합은 15분 정도가 안전합니다. 타이머를 맞춰두면 편합니다. 팩을 씻어낼 때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자극이 될 수 있고 뜨거운 물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손으로 느꼈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수건으로 닦을 때는 문지르지 말고 눌러서 물기만 제거하세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잔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팩을 하고 난 뒤 화장품을 어떤 순서로 바르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분을 채우고 막을 씌우는 2단계면 충분합니다. 토너나 에센스처럼 가벼운 수분 제품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크림을 바릅니다. 마지막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바르면 수분 증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피부가 지성이고 모공이 잘 막히는 분이라면 바세린은 생략하거나 양을 더 줄이세요. 피부가 예민한 분을 위한 조절법도 알려드립니다. 요거트가 따갑게 느껴지면 요거트의 양을 줄이고 대신 미지근한 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추세요. 또 팩을 얼굴 전체가 아니라 뺨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기미 부위만 점처럼 올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얼굴 전체를 바르지 말고 작은 범위로 시작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것을 고르면 좋을까요? 요즘은 촉촉한 제형이 많습니다. 건조한 분은 크림처럼 발리는 타입을 고르고 땀이 많은 분은 산뜻한 타입을 고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이 아니라 바르는 습관입니다. 외출 직전에 한번 바르고 끝내기보다 햇빛 아래 오래 있을 때는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도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올 수 있으니 습관을 들이세요. 계절별로 팩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건조가 심하니 아보카도 조합을 조금 더 자주 하고 여름에는 달걀 흰자 조합은 줄이는 편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미세먼지로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우니 쌀뜨물 조합을 할 때 시간을 짧게 하거나 휴식주를 자주 넣으세요. 피부가 편안한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부가 좋아졌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울에서 색만 보지 말고 손등으로 볼을 살짝 만져보세요. 매끄러움이 늘었는지, 화장이 들뜨는 정도가 줄었는지, 세안 후 당김이 줄었는지 3가지를 기록하면 변화가 더 잘 보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 당김 정도를 한 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질 제거를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장벽이 회복되는 시기에 과한 각질 제거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각질은 없애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피부를 지키는 방패의 일부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팩을 만들 때 위생을 꼭 챙기세요. 남은 팩을 다음날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달걀 흰자 조합은 바로 만들고 바로 쓰고 바로 버리세요. 냉장고에 두면 괜찮을 것 같아도 피부는 음식과 다르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팩을 바르는 동안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고 휴대폰도 만지지 마세요. 휴대폰 표면에는 손때가 많습니다. 피부 고민별로 어느 조합을 먼저 시작할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안 후 바로 당기고 각질이 잘 일어나면 아보카도 조합부터 시작하세요. 얼굴이 칙칙하고 기미가 고민이면 쌀뜨물 조합을 저녁에 주에 2번 적용하세요. 모공이 늘어지고 처져 보이는 느낌이 강하면 달걀 흰자 조합을 주에 1번만 가볍게 시작하세요. 단순하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생활 습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부터 박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밤새 피부는 수분이 줄어들어 예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강한 세안을 하면 장벽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고 필요한 분만 순한 세안제를 소량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과 피부의 관계도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단 음식이 많으면 염증이 심해지는 분이 있고 너무 짠 음식은 붓기를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당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팩이 피부 표면을 돕는다면 생활 습관은 피부 속 환경을 돕습니다. 둘 다 같이 가야 결과가 오래갑니다. 피부가 아주 건조한데도 팩이 부담스럽다면 팩 대신 요거트를 물에 살짝 풀어 화장솜에 적신 뒤 뺨에 잠깐 올리는 방식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는 강한 팩이 아니라 진정 팩처럼 가볍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짧게 하고 피부가 편안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가 좋아졌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는 계절과 생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달 단위로 점검하면서 내 피부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당김이 늘면 보습을 올리고 붉어짐이 늘면 자극을 줄이고 칙칙함이 늘면 휴식과 차단을 강화하세요. 이렇게 조절하면 피부는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전적인 사용 팁을 알려드립니다. 재료를 섞는 그릇은 깨끗한 유리나 도자기가 좋고 일회용 종이컵은 향이 배어 있을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바를 때는 손보다 작은 실리콘 브러쉬를 쓰면 얇고 균일하게 바르기 쉽습니다. 손으로 바르실 때는 손을 먼저 씻고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하세요. 작은 상처가 있으면 따가울 수 있습니다. 팩을 바르기 전에 해야 하는 세안 규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안제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얼굴에 닿게 하세요. 둘째, 눈가와 입가에는 세안제를 오래 두지 마세요. 셋째, 샤워하면서 얼굴을 함께 씻는 습관이 있다면 마지막에 미지근한 물로 한 번 더 헹궈 열기를 내려주세요. 얼굴이 달아오른 상태에서 팩을 올리면 따가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팩 시간이 길면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보카도 조합은 20분을 넘기지 말고 쌀뜨물 조합은 20분 이내, 달걀 흰자 조합은 15분 정도가 안전합니다. 타이머를 맞춰두면 편합니다. 팩을 씻어낼 때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자극이 될 수 있고 뜨거운 물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손으로 느꼈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수건으로 닦을 때는 문지르지 말고 눌러서 물기만 제거하세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잔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팩을 하고 난 뒤 화장품을 어떤 순서로 바르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분을 채우고 막을 씌우는 2단계면 충분합니다. 토너나 에센스처럼 가벼운 수분 제품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크림을 바릅니다. 마지막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바르면 수분 증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피부가 지성이고 모공이 잘 막히는 분이라면 바세린은 생략하거나 양을 더 줄이세요. 피부가 예민한 분을 위한 조절법도 알려드립니다. 요거트가 따갑게 느껴지면 요거트의 양을 줄이고 대신 미지근한 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추세요. 또 팩을 얼굴 전체가 아니라 뺨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기미 부위만 점처럼 올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얼굴 전체를 바르지 말고 작은 범위로 시작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것을 고르면 좋을까요? 요즘은 촉촉한 제형이 많습니다. 건조한 분은 크림처럼 발리는 타입을 고르고, 땀이 많은 분은 산뜻한 타입을 고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이 아니라 바르는 습관입니다. 외출 직전에 한번 바르고 끝내기보다 햇빛 아래 오래 있을 때는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도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올 수 있으니 습관을 들이세요. 계절별로 팩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건조가 심하니 아보카도 조합을 조금 더 자주 하고, 여름에는 달걀 흰자 조합은 줄이는 편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미세먼지로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우니 쌀뜨물 조합을 할 때 시간을 짧게 하거나 휴식주를 자주 넣으세요. 피부가 편안한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부가 좋아졌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울에서 색만 보지 말고 손등으로 볼을 살짝 만져보세요. 매끄러움이 늘었는지, 화장이 들뜨는 정도가 줄었는지, 세안 후 당김이 줄었는지 세 가지를 기록하면 변화가 더 잘 보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 당김 정도를 한 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질 제거를 더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장벽이 회복되는 시기에 과한 각질 제거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각질은 없애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피부를 지키는 방패의 일부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팩을 만들 때 위생을 꼭 챙기세요. 남은 팩을 다음날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